그래서 안 그래도 엎드려서 침을 발랐다니까 바로 사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이런 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질이 못 살고 저런 놈 때문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놈이 대져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사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법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북한 아줌마 은혜 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신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 신은혜님을 모시고 어떻게 은혜씨가 여기까지 왔는지 탈북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고향이 양강도 갑산이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갑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삼수갑산. 엄청 삼수갑산. 가난하다 예.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네. 불리우고 또 이제 옛날에는 정배살이 고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이제 태어나서 살 때에도 평양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강제 이주돼서 오는 곳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갑산에는 동네에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그거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뭐 북한의 그냥 평균 뭐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산다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그 고장이라는 게 너무 이제 해발이 높고 백두산 밑에거든요. 농사가 잘 안 돼요. 1년의 기울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심어 먹을 수 있는 작물이 네. 옥수수하고 감자밖에 없어요. 네. 옥수수하고 감자도 채 여물기 전에 이제 서리가 와버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요. 춥고. 그러면 거기서 쭉 살다가 언제 어떻게 돼서 탈북의 결심을 내리게 되었나요?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니까 탈북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그 탈북하기 직전에는 평안남도 개천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95년도에 들어서면서 숱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철도 선로반이라는 곳에 다녔는데 남자들이 이제 직장에 나오면 기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누워있고 간신히 이제 자기 몸도 겨우 지탱하는 사람들인데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이제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소대장한테 이러다가는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집안 식구며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이제는 뭐 직장 나올 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이제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힘도 없고 한데 제가 좀 장사를 하게끔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저희 집 식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대장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그게 뭐 어떻게 뭐 개인을 그렇게 시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제 소대원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하니까 다음은 돈을 얼마씩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옥수수가 한 대박에 1.5kg씩 들어 1.4kg였던가 쌀은 1.5kg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5kg를 5kg 5대를 들여놓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소대장한테 이제 옥수수를 5대씩 이제 소대에 들여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소대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은혜가 가서 이제 옥수수를 5대를 공작해오겠다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어차피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데 그때 옥수수 한 대면은 이게 볶아서 먹어도 한 줌씩 주머니에 놓고 먹어도 힘이 나고 정말 귀하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은혜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보내주세요. 뭐 다 굶어 죽는 판에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장사하라고 했다는 게 이제 다른 소대라든가 중대장이 이제 자주 오는데 기회 들어가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은혜는 장사를 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소대에 한 번씩 얼굴 비치라 그러서 약속된 대로 이렇게 옥수수 5대씩 들여놓으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자유 몸이 됐죠. 거기서 옥수수 5대를 주고 시간을 산 셈이죠. 시간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장마당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옥수수를 들여놓고 이렇게 하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김일성이 죽고 뒤지고 대지는 일이 벌어졌죠.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마철이 딱 접어들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대에 이제 자주 나갔죠. 나갔는데 그날이 이제 억수로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아침에 이제 김일성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돌아가기 죽었다고 뒤졌다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탄강 해관이 큰 해관이 있었거든요. 조문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꼭 생활을 이렇게 꺾어갖고 예. 맞아요. 그때 배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근데 그 김정일이가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굶어 죽더라도 현장에서 죽어라. 절대 그 자기 직장을 이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꺾으러 가는데 남자들이 꽃을 꺾으러 갔다 탄강 사람들은 막 급류에 휩쓸려서 네. 비가 막 그때는 그 장마설이라도 그때는 유별나게 비가 많이 왔다고. 맞아요. 예. 산이 동강나고 길이 동강나고 아예 말도 그래갖고 못했어요. 이제 탄강에서 꽃 꺾으러 갔다가 건너오다가 급류에 휩쓸리고 진짜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 우리 그 총각들이 이제 가서 꽃을 꺾어 와갖고 큰 양동에다가 그냥 산에 가서 있는 꽃은 다 꺾어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잡꽃들 있잖아요. 네. 다 꺾어갖고 이제 그걸 매일 몇 송이씩 해갖고서 그 직장 단위로 학생 단위로 뭐 민반 단위로 매일 줄 서서 가는데 진짜 먹지 못해 걸음도 떼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 가니까나 그 해관의 중앙에 꽃을 한 뭐 1, 2m씩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그 김일성이 그 하난 웃는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방송원이 그 옆에서 이제 큰 그런 스피커에다 방송을 보는데 위대한 어버이 맞아. 수령님께서 이 평생 뭐 어쩌고 하면서 네. 저것이었다. 네. 계속 나와. 맞아. 네, 그러면서 풍찬로수 가시고 뭐 이런 걸 쭉 하는데 그것도 잔잔한 배경음악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산에 나는 까마귀야. 맞아. 장군님께서 이제 항일 투쟁할 때 너무 배고파서 그 허리띠 혁띠를 풀어갖고 그것도 끓여서 드셨다고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맞아, 우겨서 먹었다는. 예 그런 걸 하는데 쫙 사람들 줄을 서서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변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먹지 말아요.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꽃을 넣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중간쯤 나오면 이제 그 다들 엎대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전 들어와서는 또 오래 있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엎대서 일어나는 거예요. 장군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는데 그때 나는 이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속이 시원한 거 있죠. 국변 사태가 올래나 세상이 좀 바뀔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은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깬 사람이네. 벌써 나는 어려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고했어요. 그 사회를. 네. 그래갖고서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엎대 있는데 막 옆에서 울고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침을 찍어서 이거 발라야 되나 울자고 멀쩡해서 일어나면 또 하나도 안 울었다고 뭘 알 것 같고 반동이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엎드려서 침을 발랐다니 이거 바르고 사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이런 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질이 못 살고 저런 놈 때문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제 겪었던 서름, 아버지 돌아가신 거 이런 게 막 연상되면서 그러니까 그놈이 대져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사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법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한 30분, 40분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야지 또 일어나니까 언니 말이 맞네요. 팔다리 다 쥐가 나고 너무 엎드려 있어갖고 오래 있기 경쟁을 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보는 누가 거죠. 더 충성심이 있는지 그거를 거기서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 돼지고 며칠이 안 되니까 이제 태양상을 또 이제 건설한다고 그 언덕을 하나 이제 제일 양지바른 곳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한 사람들 정말 여기저기서 그때는 너무 많이 굶어 죽고 뜯어먹을 풀도 탄강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송기라든가 이런 쑥 같은 거를 먹어갖고 빈속에다 그런 것만 먹고 이제 나달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탁탁 돌덩이처럼 한 주일씩 이제 멈춰있다가 이제 돌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이제 간장을 하고 항문이 다 찢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는 3번 부었다 내렸다 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고 막 누구 집에서 간장 해야 되는데 비누 있는 거 하고 막 빌려다니고 비누조차도 없는 개천이었습니까? 그 비누를 막 비누물을 풀어갖고서 이렇게 항문에다가 막 쑤셔 넣어갖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너무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것이 비누도 한 장 없고 빨래 비누조차도 한 장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누가 그 탄강에는 원래 이제 탄강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누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공급도 거의 끊기고 하다 보니까 비누도 너무 귀해갖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타지만 더 형편없었겠죠. 양강도 그런 데는 뭐 비누가 없어서 뭐 재를 물에다 이렇게 담가놓고 누렇게 떠오르는 물 그걸로 씻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진짜 제가 마음에서 이제 울분이 막 치솟고 분노스러웠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서 이러도 못 나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막 굶어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행방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집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집마다 나와서 이제 그 인민반별로 이제 구간을 떼주는 거예요. 돌멩이를 하루에 뭐 몇십 소량씩 퍼부어갖고 이거 하는데 저희 집에도 다 이제 먹지 못해 나가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아프셨고 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며칠 동안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인가 돼갖고서 그 태양상이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은 다 이제 굶어 죽어가고 전기를 주지 못해서 온 마을이 다 죽어간 새까만 마을에 그 언덕 위에 김일성 그 태양상인지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시터인 이빨을 드러내고 밤에 이렇게 웃는 그 상 있잖아요. 정말 귀신이 따로 없구나. 저것이 귀신이구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귀신이 있다면 저게 귀신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도 이걸 깨우치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근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멋있는 것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가 영향을 그런 받아서 걸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북한 체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태양상이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을 때 거기는 이제 탄광 지역이니까나 뭐 뜯어먹을 풀조차 없어요. 산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탄에서 석탄 땅 속에서 캐낸 버럭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뜯어먹을 풀조차 없어갖고 청천강 하나 두고서 이제 청천강을 건너면은 연변이라는 곳이 나와요. 경북도 연변. 약산 동대 맞아. 그 연변을 이제 그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나룻배도 이제 그 나라에서 그 개인이 뭐 운영하는 거 없잖아요. 없죠. 거기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제법 크거든요. 청천강이. 가서 풀이라도 뜯어먹을 끼라고 신새벽부터 새벽 3시, 4시 그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길게 줄을 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3시간 그 기다려서 그걸 타고 풀도 뜯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가산들 전부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딱 길에 나서면은 그 남자들은 다 직장에 얽매여 있고 조선의 여성들은 전부 도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보나리 개찜을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이고 지고 끊임없이 가고 있고 한쪽으로는 또 끊임없이 들어오고 전쟁 피난민이라는 게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막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전쟁이나 각하지. 일어나라. 예.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세상이 좀 칵 망하던가 망하려면은 도저히 이래는 못 살겠다. 막 저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진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전쟁 일어나길 바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다가 이제 동네방네 돌고 뭐 풀도 뜯고 해서 돌아올 때는 또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시라도 빨리 건너가야지 되니까 막 싸우면서 배 많이 탔다가 이제 도중에 건너오다가 뒤집어져서 죽기도 하고 저희 친구 엄마도 또 그래서 죽었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 저는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 물품들 뭐 수건 같은 거, 신발, 뭐 네이, 팬티 이런 것들 몇 개씩 이제 외상을 땡겨갖고 이제 저쪽에 이제 연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얕은 데는 정말 장사꾼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탄광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대해갖고 사람이 오는 걸 반기지 않아요. 뭐 왔다가는 뭐 사람이 없으면 뭐 물건도 훔쳐가고 뭐 먹으려 하는 양곡도 훔쳐가고 하니까는 제발 오지 말라고 막 거기다 써놓고 욕을 하고 연변에서 바깥에서 하면은 야이쌍 뭐 욕을 하면서 그냥 가라고 귀찮다고 막 이러면서 그 가까운 곳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 종일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건을 이제 하나 팔아갖고서 하면은 이제 짐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갈 일이 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거 이제 100리씩 그 깊은 곳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서처럼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걸어서 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 한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 서희 너희씨 같이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가다가 이제 물건 팔다 채 못 팔면 이제 산에 가서 자는 거예요. 산에 가서 이런 그 냄비 같은 거 하나씩 들고 가갖고는 거기서 이제 불 떼갖고 먹고서 이제 쪽잠을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완전히 뭐 야생이죠, 야생. 가다가 또 뭐 오이라도 하나 있으면 몰래 감싸서 그 가져갔다 뭐 이렇게 뜯어먹고 이러면서 가서 다 팔아갖고 운 좋게 다 팔면 이제 나올 때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내 몸무게가 한 45kg 되는데 배낭이 나보다 더 무거워요. 50kg 이상 되니까. 그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때는 그걸 쟀어요. 50kg를요? 예, 돌멩이선 딱
딱딱하게 해갖고서 그거 이제 배낭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흔들면 들어가거든요. 네. 딱딱딱 쳐갖고 땅땅하게 해갖고는 딱 치면은 어깨가 이게 빠져서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아줌마들 몇 명이서 막대기 하나씩 들고서 막 오지요. 정신없이 그냥 막 부지런히 걷다가 정말 이제 도저히 뭐 찢어져서 아파서 못 올 것 같다 하면은 딱 해서 또 쉬어요. 네. 쉬다가 또 이제 좀 가벼운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씩 땡겨서 일컷 쉬어져갖고 또 이제 오고. 그런데 그거는 그나마 또 다행인 게 이제 오다가 인가가 멀어지고 산을 고개를 한두 개 넘는데 네. 거기서 또 강도가 나와요. 에, 맨날 강도가 나와요? 강도가 나와서 뺏기고 죽이고 뭐 그런 소문이 도니까는 거기에 들을 때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아줌마들 며칠 가다가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강도가 제발 나오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쟀는데 정말 막 몇십 미터 가기도 힘든데 그 산속에 이제 그 강도가 나온다는 데서는 이 정신이 딱 되니까는 네. 힘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빨리 벗어나야지. 그렇게 해갖고 어머니 이게 뭐 이게 딱 옷을 벗어보면 이게 다 피멍이 들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와서는 또 이제 옥수수를 파는 거죠. 팔아서 또 남은 거 이제 얼마 들여놓고 직장에 주고 네, 또 집에서 죽이라도 끓여 먹고 또 이제 그 길을 나서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안 되겠더라고. 이게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걸 밀가루 포대를 딱 차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팍 굴러떨어지면 터졌는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내려다보더니 안전을 이 새끼 너 죽고 내가 죽고 그냥 같이 죽자고 우리 식구들 다 죽는데 뭐 이참에 뭐 같이 죽자. 전기에 붙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데 뭐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감자꼬챙이 또 이제 몇 개 파는 거 이렇게 얻어먹고 그 한 주일 만에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친해져갖고 서로가 이제 볼일도 보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하다가 너무 급하면 그 차후에서 오줌도 막 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잡아줄게 그냥 무쏘 괜찮아. 그래서 남자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막 누는데 이게 기차가 막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밑에는 사람들이 방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또 춥지 않으니까 이게 숨 쉬려고 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네. 오줌벼락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 그 내려오는 오줌벼락이 그렇게 내려가는 오줌벼락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열이 받아갖고 네. 또 만만치 않은 사람 밑에서 야 진짜 올라가면 가다리 찢어버린다. 야 씨. 야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아. 정말 소진될 대로 소진되고 지쳐갖고 양강도 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추워지잖아요. 길주에서 열차 승무원이 올라와서 또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꼬달프다. 동 단속을 한다고 음. 막 사정을 안 봤어요. 그러고 올라와서 막 그러고 또 좀 이상 있는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굴러 떨어지고 출발을 했는데 진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양강도 근데 춥죠. 저는 양강도 이제 배감에서 내려갖고 무선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길쭉까지 오니까 이제 진눈이 오니까 옷이 그냥 퐁당 다 쏟고 춥고 얼어갖고 이 이빨이 아래 위로 막 파다파다파다 가면서 딱 돌멩이 손 그냥 굳어져. 어떻게 하지만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굴러떨어져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 이제 배감에 도착하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그때 초저녁이었는데 네. 아, 내리려니까 이게 몸이 굳어서 꼼짝을 못 하겠어요. 기차가 뿡뿡 떠나겠다고 하는데 막 마음은 조급하지. 아, 어쩌지 하니까는 야, 그 배낭이라도 내려라. 배낭 내가 집어줄게. 빨리 내려라 해서 배낭 주고 내리고 보니까 달아나서 없어요. 사람이. 생리마를 파먹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옆에 그렇게 같이 생사고락 하면서 같이 하던 아줌마가 그 배낭 그렇죠. 가지고 뛴 예.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외지에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데서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정처 없이 멍해서 한 2, 30분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덜덜덜 떠들면서 대합실에 들어갔어요. 저처럼 이제 무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장자기를 주워다가 사가 빠진 난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 막 불을 지펴서 그 위에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막 떨며 있는데 이렇게 꽃제비 되고 짐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다는 거 표를 그래도 내면 안 되겠다. 그때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제 일단 몸은 녹였어요. 다음날 되니까 무선이 도착해서 그게 또 겨우 간신히 힘도 없이 비실비실해갖고 탔지요. 타고서 이제 연암까지 갔는데 원래는 삼사라는 곳에서 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좀 밀리가 쫓겨나고 그래서 내려졌어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내려지갖고서 내리니까 그냥 이제 땅 하고 하늘이 이렇게 맞닿아서 막 돌더라고요. 어지럽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신이 그냥 정신줄 너무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데서 이게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예.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죽어도 고상하게 좀 사람답게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그때 진짜 5분, 10분이라는 게 한 10시간씩 정도씩 그렇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조금 마을을 벗어나니까 개울이 흐르고 그 양쪽으로는 밭이고 개울 주변으로는 막 예쁜 나무들이 막 이렇게 쑥대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여기서 뭐 죽든지 뭐 어쩌든지 하자 하고서는 또 굶었지 오면서 너무 고생을 했지. 하늘을 봤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하늘하고 땅이 맞닿아서 막 도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한 뭐 20-30분 있다가 진눈이 차가운 게 갑자기 막 얼굴을 때리니까 정신이 들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렇게 어지럽고 하던 게. 그래서 그 개울에 엎드려갖고 물을 정신없이 그냥 퍼먹고 그다음에는 또 얼굴 씻고 생각하니까 그 전해인가 전전해인가 언니하고 와서 단복 바지를 하나 팔다가 그 한 집에 이제 줬는데 예상으로 놓고 간 게 있었거든요. 농마 10kg를 주기로 하고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살았다. 그렇게 해갖고 그 집에 갔죠. 이번에 장사차로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그 했던 예상을 받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주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시골 사람들이 참 착해요.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일단 들어와서 앉으라고 사정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봄이 돼갖고 모든 게 지금 딱 떨어졌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디가 빌릴 수도 없고 요새는 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한 끼라도 못 먹고 하루 이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종자 감자를 다 꺼낸대요. 운에서 농장에서 꺼내갖고 눈을 따고 계기가 나오잖아요. 계기가 뭔가요? 감자는 이제 그 씨앗을 심지 않고 감자 싹 눈을 칼로 세모로 잘라갖고 그걸 하면은 옆에 눈을 다 떼내면은 거기에 남는 게 있잖아요. 계기. 그걸 계기라고 그거를 할까? 이제 집집마다 몇백 킬로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식구별로 뭐. 그러면은 그 감자 100kg를 갈면은 농마가 10kg가 나와요. 그때 그거 갈아갖고 가져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더라고요. 아고 뭐 할 수 없지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는 거 뭐 풀죽이면 풀죽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때 이제 초봄이니까 민들레도 나오고 그래서 낮에 가서는 민들레 캐고 뭐 이래갖고 소리 집에 식구들 그냥 무침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대접하니까 그 집에서는 또 굉장히 밥이라도 챙겨주는 사람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감자 계기가 이렇게 나와서 녹말을 갈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 이제 이거 들고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천에서 제가 술을 하는 걸 배워갖고 술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 보고 이야기했죠. 내가 술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걸 이제 미천 사봐서 옥수수하고 바꾸면 또 2대1로 바꿀 수 있고 그거로 술 하면은 또 이제 몇 배로 나오고 하니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먹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게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본인들도 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 그러니까 아,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하라고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팔아갖고 술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봄이 되면은 종자도 구하고 술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해요, 농장원들도. 그래서 한두 달인가 하니까나 그 이제 내가 그거 가져왔던 미천도 뽑고 돈이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돌아가면은 내가 달달이 이제 그 직장에다 내놔야 되는 거. 돈. 예, 그거도 또 충분히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갖고 이제 팔아갖고 회사에서 중국 물건 또 사갖고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조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또 착하고 고맙잖아요. 그 주인 아주머니도 그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 다 이야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심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달 그 많은 양곡을 이때까지 결국 내가 다 해설을 했지만도 아깝기도 하고 예, 그 안전부에다 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이제 양곡을 술을 장사해서 내가 만들어놨던 거를 다 뺏긴 거지. 결국은 그 아주머니가 절반 감춰놓고 안전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술 장사했다 해갖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다 뺏겼지만 제가 그 술 장사만 한 것이 아니고 틈틈이 나가갖고 배가면서 생선도 갖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만든 것들도 있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미천으로 해갖고 또 다시 물건을 떼어와서 뭐 팔면서 양강도 그 시골 사람들은 또 착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심부름 해주고 필요한 옷을 주면 며칠씩 또 이렇게 먹고 살게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다가 들어가다가 이제 대홍단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대홍단인 걸 난 몰랐어요. 이제 계속 물건을 팔고 가다 또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 집도 안 사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우두구둑 해서 아 이거 어느 집에 가서 놓고 해서 들어가서 좀 자자 해갖고 물건 이런 내놓고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리밭 사이를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저씨가 한 분 이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마을이 있는가. 여기로 더 내려가면 낭떠러지고 그 밑에는 네. 국경인데 국경에 내려가서 개 어슬렁거리다 잡히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지 마세요. 이거 끝이라고. 돌아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경이란 말을 딱 들으니까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뭐 내가 국경까지 왔다고? 네. 네, 그래갖고 소리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앉아 쉬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죠. 국경이라는 데 한번 가봐. 네. 그래서 이제 보리밭으로 이제 살살살살 가서 가니까는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끝이고 낭떠러지가 막 가파르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골짜기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도로 하나 있고 국경 경비대인가 봐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완장을 딱 낀 사람이 쌩하니 막 윙 하고 지나갔다가 또 기다려 보니까는 한 5분 10분 있다 또 윙 하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국경 경비대인가 보다 하고서는 살금살금 이제 그 풀숲으로 내려갔죠. 네. 밑에까지.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또 왱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게 있네요. 네, 때는 이때다 하고서 탁 건너니까 도로를 딱 건너서니까 그것이 국경이었더라고요. 그 앞에 비버벌경자는 현장에서 사살한다. 빨갛게 이렇게 이만 넓은 판때기에다 딱 써 있더라고요. 네. 경사가 심하고 하니까는 그렇게 뭐 물이 깊거나 넓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살이 막 빠른 그런 계곡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벗어나니까는 엄청 굵은 그런 이제 배수관이 지나가는데 북한에는 그런 간이 없거든요. 네, 배수관이. 네. 아, 이게 중국이 맞구나 하고서 계속 이제 그 국경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 산도 진짜 거의 벼랑에 가까웠어요. 한 뭐 10m 오르다가 미끄러지면 한 몇 미터 도로 막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작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리워서.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어두워지는 밤이었는데 몇 시간을 올랐는지 제가 산 정상에 올랐어요. 정상에 올라서 제가 그때 두 나라를 봤거든요. 네. 양쪽. 느낌이 어땠나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뭐 우리 고향의 그 사람들,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모진 곳이지만 정든 이웃들도 있고 그런 곳이고 고통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은 그 땅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딱 보니까는 가로등들이 쫙 비쳐 있고 밝은 전조등 켠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망감이 교차하고 뭐 다시 저 북한을 돌아간다는 기약도 없고 또 살아남는다는 기약도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떠난 길이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살아서 친척들이라든가 형제들을 내가 다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살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 그 중국 동네를 내려갈 수는 없고 중국 동네는 그 산 정상에서 참 가까웠던 것 같아요. 조그만 인기척이 나면 그 동네에서 막 개들 합창을 하더라고요. 항상 개들이 짖고 그러니까 아 이제 내려가면 참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들도 뜸해지고 전조등도 없어지고 어두워지면은 그때 새벽녘쯤에 돼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거기서 이제 보슬비 맞으면서 제가 잠들었어요. 살짝 잠들었다가 깨니까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두워졌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북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 산 밑에도 이렇게 비닐방막을 깔고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여기저기서 숭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북한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넘어서 중국 동네에 들어섰는데 한 집이 대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대문 다 잠그고 자고 하는데 그 왠지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은 거 아닐까요? 유인? 글쎄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예. 그래서 몇 집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작정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뭐 폭폭 머리 대갖고서 누구세요? 하고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하룻밤만 좀 여기에서 무거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탁 그냥 낚아채듯이 예 빨리 들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끌려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두 말 물어보지 않고 불도 안 켜고 어두운 데서 감각적으로 뭐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던 부엌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밥을 막 말아갖고 찬국에다가 찬밥을 말아주는데 아야 그거 얼마 만에 먹어보는 쌀밥이에요. 흰쌀밥이었어요? 네, 흰쌀밥인데 국은 무슨 국이었어요? 국은 이래 그 된장 갓국. 네. 근데 막 퍼먹는데 그냥 뭐 씹지 않고 넘기는데 막 그렇게 막 미끄러지듯이 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북한에서 끝이란 그런 그런 걸 먹다가 그래서 뭐 진짜 뭐 흡입했다고 봐야죠. 그냥 먹었다고 보기보다 순식간에 흡입을 하니까 나 그 아줌마가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그 방에서 재워줬으면 좋겠는데 북한 여자들이 건너오고 이런 거를
숨겨둔 거를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숨겨뒀다가 그게 잡히면은 벌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2,000위안을 하니까 집에서는 못 자고 저 창고에서 좀 들어가 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옷이 다 젖은 걸 이래보고 하니까는 그 후레쉬를 딱 찾아서 켜고서는 이제 장롱에서 자신이 입던 옷, 늘어진 옷을 몇 개 네. 찾아갖고 옷이 다 젖었으니까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다 갈아입었죠. 그리고 바로 또 그 아줌마가 손잡고 네. 그 창고에다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가니까 그 이불장, 옛날 장롱 이제 네. 낡은 거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빵깡통이며 고기 잡을 때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런 잡동사니 장갑에 가득 들어찬 걸 다 네. 끄집어내더니 거기다 이제 낡은 니트를 하나 딱 깔아주더라고요. 네. 그 여기 들어가 누워 있으라고. 그래 들어갔죠. 그러더니 끄집어낸 걸 제 얼굴 위에다가 또 다 얹어놓는 쓰레기를?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단속당할까봐. 그래서 그거 밥도 먹었지. 그 다음에 그거 딱 밀폐된 공간에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폰해서 그냥 네. 그냥 잠이 들었죠. 아침에 되니까 깨우더라고요. 뒷산에 갈 거라고. 뒷산에 이제 김해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물어볼 거라고 누군가고 물어보면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산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고 소리. 네. 그러면 이 집에 이게 창고에 있는 것도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 농미모를 하나씩 이제 눌러 쓰고, 네. 예, 그다음에 호미자루 키잖아요 중국에는. 네. 거기다가 이제 도시락을 하나씩 깨서 뒤에다 둘러매고 네. 뒷산을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막 물어봐요. 네. 영호 엄마 어디가? 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조카랑 여기 뒤에 콩밭 내려가.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해가 이제 뒷산에 갔어요. 네. 가더니 이제 도시락을 주고 비닐 네. 한 2m 되는 걸 이렇게 꺼내주면서 여기서 한 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찾아갖고 안전하게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잘 숨어 있으라고. 여기도 국경 경비대도 오고 또 낯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들키지 않게 좀 잘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마다 예. 아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올려보낼 텐데 박수를 몇 번 치고 무슨 뭐 어떻게 이거 사인을 하면 네, 네. 나오라고. 네.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네.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접선을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는 내려가고 장마 서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방막을 뒤집어 쓰고 넝쿨 같은 데 들어가 있다가 해가 쨍쨍 나오면 이제 나와서 산중턱에 이제 동네가 잘 보이는 데 가서 동네 구경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제 활동하는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다 구경을 하고 있다가 인기척이라도 나면은 토끼 새끼처럼 또 이제 곧 뒤집어서 넝쿨 안에 또 들어가 있다가 그 집 아들이 날라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한 주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니까 길 옆에 이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구급차가. 그래서 구급차를 타니까 구급 타자마자 침대에 누구라고 했더니 림겔을 딱 달더라고요. 다는 척 하는 거지. 예, 환자죠. 완전 구급 환자죠. 그 다음에는 막 그거 병원 차와 흘리면서 소리 저 너무 조직적이야. 왜요 하면서 거기가 어디였지? 하룡 이제 병원에 들어갔죠. 네. 병원에 들어가서 또 어찌어찌 해갖고서 또 다른 차에다 옮겨 타갖고 네. 면회 온 것처럼 또 딴 사람들이 와서 또 옮겨 타고 하룡의 시에 있는 어떤 집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게 탈북 그렇게 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갔던 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98년 아, 그러니까 그때도 탈북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군요. 또 깊은 곳에 데려가면 돈도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오자마자 그렇게 막 낚아채고 낚아채고 거죠. 너무 돈이었군요. 반가워서 돈이 들어온 거지. 네.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게 노또지 없군요. 노또. 그러네요. 농촌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중국의 농촌에 살아보니까 중국에서 2,000위안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농사를 재봐야 빚을 다 갖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하룡에서 그래서 차를 이렇게 바꿔 탔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하룡이죠. 병원에서 또 다시 차 가리를 해갖고 한 개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북한 여성이 3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아가씨 둘이다가 한 40대 중반 나 보이는 아줌마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진짜 못 먹다가 온 것 같아요. 뼈에 가죽만 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여기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온대요. 왔는데 키 큰 남자 한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들어와서 보더니 사람을 그렇게 올려 훑고 내려 훑고 보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예, 기분이 상당히 나쁘.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게 미닫이문이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하고 그 사람 남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미닫이문이 요만큼 닫느라고 닫았는데 이렇게 열려있는데 내가 그 옆에 앉아서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 사람이겠죠. 그래서 고르는 거겠죠?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막
산첸, 스첸, 뿌싱, 뭐, 응. 라도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예. 다른 거는 하나도 알아면 어떻겠는데, 산첸, 스첸, 우리가 숫자 할 때 3천, 4천 네, 하는 거 예. 너무 닮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량첸 하면서는, 예. 아, 뿌싱 하니까, 다 이제 그게 합의가 됐는가 봐요. 근데 기분이 좋았는지, 이번엔 또 활짝 웃으면서 다 같이 나왔어요. 네, 네. 예. 나와서 다시 이래 올려불고 또 내려왔거든요. 나보고, 때깔이 좋네. 근데 그 때깔이 좋다는 그 소리도 굉장히 거슬리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네. 우리를 보면서 이제부터 정말 잘 드셔야 된다고. 이게 북한 사람들 이제 우리 다 이제 저 시골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새까매가 이렇게 야외 갖고 이렇게 길에 나서면은 바로 북한 사람인 거 알아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먹어서 살찌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한 주일 있다 다시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닭고기며 돼지고기며 그냥 한 냄비씩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먹어봤겠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또 잠이 오고 정말 시키는 대로 먹고 자고 하니까 정말 때깔이 달라지더라고. 뽀얗게 그렇게 야이고 그러던 사람이 한 줄 되니까 이게 혈색이 달라져요. 예.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니까 그리고 아주머니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옷보따리를 한 보따리 이제 싸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별채도 놓고서 여기서 이제 마음 나는 거 골라 입으라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거 골라주고 작은 건 또 그게 맞는 거 골라주고 입혀봤다 안 된다고 해서 또 딴 거 입어. 네. 그래서 이제 뭐 패션쇼를 하는 거죠. 네, 막 네. 갈아입고 남이 입던 거라도 참 입던 질투긴 거라도. 했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줌마가 본인이 쓰던 화장품을 꺼내다가 다 하얗게 바르고 눈까지 칠하고 연지까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궁금하다. 어딜 가는 거지? 예. 그러고는 이래 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옷 입고 그러니까 달라 보인다고 한참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남자들이 또 왔어요. 왔어요. 뒷짐짓고 또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래 보더니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러더니 자기네끼리 이제 토의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연길에 가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 키도 고만고만한 새까만 잡잡한 사람들 너희서 줄 서서 다니면 바로 북한 사람인 게 네. 불통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씩 좀 떨어지고 택시도 나눠 타고 그리고 만에 하나 공안에 잡힌다 해도 둘만 잡히면은 그래도 두 사람은 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도박 장기쫓기입니까? 장기쫓? 예, 또 그 작전대로 둘씩 나눠 타서 또 아가씨 들어온 이쪽 사람이 타고 이쪽이 그 아가씨들이 탄 택시가 우리보다 앞서서 갔거든요. 네. 연길에서 딱 내렸는데 공안이 딱 바로 잡혔어요. 내려서 얼마 못 가고 우리는 한 10m를 도를 두고 이렇게 건너갔는데 바로 막 딱 알아보고 잡았거든요. 오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탕 당했구나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딱 치면서 재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팔고 길목을 지켰다 공안하고 짜고서 또 이렇게 다시 잡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재탕이라고. 그래서 재탕 당했구나 하더니 다시 그 내렸던 택시를 후다닥 뛰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뗐지요. 네. 따라서 타고 그러더니 이제 그 연길에 그 아는 지인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네. 가니까는 그 집에서 바로 추격 당하겠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김치움에다가 숨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움에 들어갔죠. 그렇게 하고서 자기 가시집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누구는 잡히고 우리 지금 이랬는데 빨리 데리러 와야지. 차로는 이제 못 가겠다. 기차로도 못 가겠다 하면서 들통났으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쪽에서 가시아버지하고 처남이 이제 차 타고서 막 교대를 해갖고서 이틀을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장춘에서. 그 밑에서 밥 날라다 주는 거 먹고 이틀 동안 김치움에 숨어 있다가 가시아버지가 온 차를 타고 길림까지 가는데 와 진짜 중국 땅이 넓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밤낮으로 교대로 이제 계속 가는데 그냥 말 하나 없이도 몇 시간씩 지나갈 수 있고 네. 그런 게 중국이더라고요. 네, 네. 가다가 나이 많은 언니는 벌써 네. 약속된 집이 있었는 거기다 그냥 뭐 손도 안 보고 그냥 뚝 떨가 놓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리고 그리고 저는 어떤 한족집에 들어갔는데 이거 안 되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팔면 이게 굉장히 두려웠지 그때는. 어떤 데 갈지. 어떤 데가 다행히도 가니까 한족집에 들어갔는데 예쁜 아가씨 해산 예술학교 다니던 애라 그러더라고요. 와가고 언니 오늘하고 수고했어 하면서 영광도 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북한 사람이요. 너도 팔려왔어. 그러니까 안심하오. 며칠 동안 여기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애한테 막 물어봤어요. 들어가니까 해산 예술학원 예술대학 다니다가 온 친구가 네. 먼저 와서 있었다는데 그럼 그 집에 여자는 왜 둘씩이나 필요했던 건가요?
그 집이가 무슨 집이냐면은 뭐 국경까지 데리러 왔던 사람들은 브로커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도 팔려왔는데 그 집의 시아버지가 알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알선하고 또 알선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부동산 그 중개 수수료처럼 여자가 들어오면은 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알아봐갖고 주선해주고 또 성사가 되면 돈을 얼마 받고 이해했어요. 예.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제 다른 데를 보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냥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제일 마음 나는 사람한테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장날이었어요. 마을이 좀 큰 마을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장이 열렸거든요. 그 근처에 시골들에서 전부 장 보러 이제 그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시집간 사람들이 전부 장 보러 왔다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살던 이야기도 하고 네 남편은 어떻니 우리 남편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여자들이 결혼해서 거기를 모이는 거예요? 10몇 명이 다 와갖고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한쪽 남자한테 가니까 나는 이번에 뭐 귀걸이를 해주고 옷은 얼마짜리 사주고 돈은 얼마 받았다 너네 남편은 어떤 이런 이야기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야는 제일 비싸게 팔렸다 그 해산에 10,000위안에 보통 7,000위안 8,000위안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제일 싸게는 4,000위안에서 많게는 뭐 10,000위안 그때 그 동네는 그래서 딴 지역은 뭐 20,000위안에도 팔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몸값이 비싼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는 충격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비싸게 팔리면 나하고 살 사람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슬프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에 자기가 팔렸다는 거를 전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게 안 생각하고 넣고 뭐 하니까는 막 5,000위안에 팔렸다 아주 그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막 비싸게 팔릴 때는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이게 자기가 비싸게 팔렸으면 그만큼 자기가 젊고 이쁘다는 어떤 그 기준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것도 맞기는 한데 이걸 표현을 못 하겠네요. 네. 그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뭐 밤을 보낸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걱정은 많았어요. 그래서 장보러 내려온 북한 여자들한테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조선족 있으면 좀 소개해주라고. 나는 장애인도 좋으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언어가 통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한테 팔려가면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그래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는 정말 못 살 것 같다 하니까 그 중에 이제 2명이 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알아봐 주마 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완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남자들이 선보러 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남자들 시골에서 그 태어나서 그 나이 그토록 이빨을 한 번 안 닦아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보러 온다는데 이게 머리가 떡이지갖고 이렇게 막 머리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씩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어? 머리도 이게 다 이게 진눌러가 붙고 떡지갖고 저런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2번, 3번 오는데 그냥 막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지. 다시 북한에 가서 굶어 죽지. 난 절대 저래 못 산다 하니까 첫 번째, 2번째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막 오더니 그 다음에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왔는데 그 사람도 이게 눈이 하나 없더라고요. 4명 보고 5번째를 보는데 그 전날에 이제 이 해산 아가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아버님한테 듣기로는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됐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빨도 잘 닦았던가? 잘 닦은 것 같고. 언니 그 이빨 씻는 얘기는 내가 유미 언니한테서도 또 한 번 더 들었어요. 남자들은 이빨 다 안 닦아도 스물해가지고. 그 하연 씨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거? 쥐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뉴트리아. 못 봤어요. 뉴트리아 하고 울 때면 쥐과잖아요. 이빨 있는데 막 새빨간 이렇게 막 두껍게 하는. 그래요? 못 봤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만 이야기할게요. 아니 진짜 만약 그런 데 끌려가면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지. 못 살지요. 그 남자가 왔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온 사람들 중에도 낫더라고요. 보고서 갔어요. 가고
이제 또 이제 시아버님이 이야기했겠죠. 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꼭 데려가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시골하고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사신대요. 그 남자 부모님이 사시고 누나들도 형제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실제로 사는 데는 또 기차 타고 좀 가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우선은 여자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됐으면 해서 그러는 거죠. 네네. 우리 체면 봐서 그냥 한 번만 가보라고 절대 어쩌지 않고 다 약속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을 달리니까 그 시골 동네 앞을 봐도 옥수수밭 뒤를 봐도 옥수수밭 그 촌집이 한 4개 있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가니까 소문이 뭐 났는가 봐요. 아무 집 누구가 이제 새색시를 데리고 온다고 해갖고 그 부모님하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마당에다가 크다랗게 상을 이렇게 자리를 깔고 해놨더라고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고기를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사람들은 벌써 와서 여자 들여오는 거 본다고 애 들쳐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 막 구경하고 좀 애기들 막 처음부터 막 뛰어와서 구경하고 막 그런 잔치날이네, 잔치날. 잔치날이죠. 예. 그래서 들어가니까 계속 음식을 내한테 이렇게 덜어주면서 뭔가를 물어는 보는데 모르니까 모른다 그랬거든요. 한쪽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팀부동 하면 또 막 자기들끼리 우습다고 막 웃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동네방네 사람들 다 와가 동네 원숭이 구경하듯 하는데 북한 사람인 게 금방 들통이 나고 소문이 나다 보면 금방 잡혀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딱 결심을 굳히고 왔죠. 그래가지고 잘해주는데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고. 소리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언니 그 사람 참 내가 봐도 괜찮던데 왜 안 가려고 그러는가 하고 소리 예산 아가씨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겠다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안 가겠다고 말을 못 하겠다는 소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니네 사정이고. 예, 그래서 인생이 달려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가겠다고 소리. 그랬는데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 한족들이 더 낫어. 여자 잘해주고 하는 거는 한족. 아니 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든가 그냥 북한에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왔어요. 남자가 이번엔 차를 끌고 왔는 거예요. 딴 남자? 휑하고. 아니 그 그 남자가 남자가 차 끌고? 너무 놀래갖고 막 숨을 데 없는 거에서 이래 보니까는 중국에는 이렇게 그 커튼을 두껍게 이렇게 막 네. 여름인데도 이렇게 내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쫙 당겨갖고 그 뒤에 이렇게 숨었죠.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소리 뒤로 왔다 그러니까 회사 아가씨가 뭐 무슨 숨어있는 거 끌어다가 뭐 주지는 못하잖아요. 아, 이 어젯밤에 도망갔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더니 안 가고 떡 주저앉아갖고 담배를 몇 대를 피우고 있어요. 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지금 5번째 이제 캔슬 났다 하니까 그 브로커가 열이 받은 거예요. 예. 오더니 막 삿대질하면 이게 어디서 이런 긴가 하고 소리 살려주고 여기까지 먹여서 데리고 왔더니만 또 숱한 사람은 이렇게 북한 여자들 살겠군 했었지만 니처럼 애를 먹이는 건 처음 봤다며 소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당장 이제 공안에다 해서 보낸다고 욕 보니까 나도 좀 열도 받고 내가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이따 소리 내 여기 와서 왜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고서 고맙다고 나도 지금 북한에 지금 가려고서 생각했다고 소리 못 받아쳤어요. 직접 이렇게 보내준다니까 더 고맙다고. 나는 여기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짐승같이 사느니 차라리 북한에 가서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그래 했거든요. 보내겠다면 겁이 나서 아유 뭐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유 고맙다고. 야 뭐 네 조선족 남자 있으면 보내주지 내가 왜 안 보내주겠는가 그 소리. 지금 바깥이 어떤 줄 아는가 그 소리. 조선 여자들 잡겠다고 다 해갖고서 지금 다 숨어 살고 그러는데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러다 여기서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 소리. 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저 장춘에 그 조선족 남자 있단다 가자. 그 집에 괜찮은 사람이란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고대를 믿고 소리 갔죠. 거짓말이야 또? 거기서 내려서 또 쌀런차라고 중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차. 예, 그걸 타고 또 한 2-3시간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그냥 그 옥수수 밭이더라고요. 농촌 마을. 아, 중국은 옥수수를 참 많이 심는 네, 거죠. 그래서 부록하고 계속해서 옥수수 밭에 들어가다가 마을 입구에 보니까 숲 파는 집이 있어요. 집 한 밑에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조선족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집이 자기네 뭐 친척되는 집인데 사람들이 양반이고 좋고 이 집에 아들은 둘인데 정말 인물들이 좋다. 사진첩을
꺼내와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첫 맏아들이고 이게 두 번째 아들이고 예,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쏘갔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 무슨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애들은 쌍동이라는 데 일하러 갔는데 이달을 채우고 급여를 받아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보름 있으면 오니까나 이제 남자들 오면 둘 중에서 마음 나는 사람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온대요. 네. 선택 여지가 많네. 예. 아, 나 북한 여자들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중국 덫에 뿌려지는 네, 그런 거는 경험은 점점 없다니까. 내가 여기 와서 다행이네. 점차 알게 되네요. 예.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 버려두고 갔죠. 갔는데 그 집에는 이제 말 키우지, 소 키우지, 동물원이에요. 돼지, 동물원이에요? 오리 다 그냥 깨깨깨깨깨 뭐 오리가 부엌에 막 뛰다니다 나가고 돼지가 막 뛰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열어놨는데 말이 푹 하면 들다 보다 네. 그때 동물원이네요. 동물원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새들도 울고 앞에 또 몇 미터 밖에는 그냥 옥수수 밭이고 그런 데서 이제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뭐 그때 그 시골 농촌에서 제가 시골 농촌 사람들이 사는 걸 체험했죠. 소치라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부엌이 딱 있어갖고 거기에 뭐 큰 물을 데우는 솥이 네. 있고 작은 솥이 있고 반찬하는 솥 5-6개를 용도가 있죠. 용도에 따라서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네. 순식간에 해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바깥에다가 이렇게 솥 큰 거 걸었는데 그 북한으로 말하면 소 여물을 끓이는 솥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 밖에다.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예. 그런 데다가 옥수수를 한 단을 딱 가져와서는 불을 지피고 네? 그 다음에는 거기다 돼지고기를 막 볶다가 기름이 어느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그 끈덕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막 볶다가 네. 거기다 다리대 하나 놔요. 네. 그리고 만두를 또 이제 빚어서 얹어놓고 네? 그 위에다 또 먹다 남은 밥 같은 거 이렇게 데피고 그 다음에는 큰 솥뚜껑을 딱 덮고 커다란 걸레를 하나 그 김이 안 새게 딱 덮고 그리고 옥수수 한 단을 볏짚 한 단을 넣으면은 그 안에 가지채며 뭐 빵이며 밥이며 뭐 다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꺼내 먹고 설거지도 이제 빗자루 같은 거로 막 쓸어버리고 빗자루로. 빗자루지 그게 뭐 이만한 이렇게 빗자루 그런 거로 그렇게 해서 한 주일을 살았는데 이게 날짜가 남자들이 온다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거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말도 안 통하고 벙어리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 애나 낳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 귀신이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달아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달아나면은 분명히 이제 잡으러 올 거잖아요. 잡혀야지. 잡히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리 괜히 돈 주고 그다음에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달아나면은 돈도 잃고 여자도 잃고 다 잃겠구나. 이거를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났죠. 다음날에 일어나서 왔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데 잡히면 안 되니까 차들이 지나가면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가 멀리 순서등이 오면은 어느 정도 해가 떠오르니까 그 집에서 깨나가고 알아차린 거예요. 여자가 달아났어. 그러니까 그 앞집에 이제 사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가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어머 어떻게 말을 타고? 야. 말을 타고 막 뚝딱뚝딱 쫓아와갖고 나는 뭔가 말이 막 쫓아와서 저것도 뭐지 하고 소리 했는데 딱 내리더니 뭐라 하더니 오르라고. 때리진 않던가요?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아니고 아직 뭐 자기 사람도 아니고 때리면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열이 받은 건 놀랬지. 그 사람 물어보면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일단 돈인데. 네. 그래갖고 그 슈퍼까지 가갖고 슈퍼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폴라 이 여자가 폴라 이거 지금 잡아왔다 그거예요. 어쩔 건가 와서 데리고 가라 뭐 이거죠. 그래가 지금 잡혀가갖고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나 그 브로커가 왔어요. 또 열이 받았죠. 씨 여기까지 이래 했는데 니 너무하다고. 너무하다고. 그러면서 니 진짜 그 북한에 갈래 어쩔래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살짝 좀 미안하게 돼요. 솔직히 뭐 이 사람들 그 국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데려다가 팔아야 본전이라도 찾는데 그래서 그랬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한 것도 안다고. 그렇지만 나를 그냥 팔아서 돈만 챙기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동생이라고 좀 생각해보라고. 그럼 내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하니까 야! 조선족이 있으면 왜 안 소개해 주겠는가 하고 소리. 조선족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이가 하면서 막 속상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찾아서 아저씨는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돈 쓴 것도 아니까 돈만 받아 챙기면 되지 않는가. 내가 찾으면 안 되겠는가. 내가 그때 조선 여자들 만났는데 주위에 조선족이 있다 하더라고 소리.
마지막으로 내가 알아보자고 알아보고 소리 정 뭐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내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전화하니까 순이란 애가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그 조선족 남자를 알아봐 주라 하니까 니 그때 시집 갔다 해갖고 그랬는데 안 갔는가 그래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보마 하고서니 그 집에 갔어요. 조금 있다 다시 전화 오더니만도 그 집에 그 남자 고모가 시집 갔다 온 여자는 싫단다면서 또 달아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시집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옆에 브로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가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이제 고모한테 이야기해보겠다고 또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고모가 그런가 그러면 그 여자 한번 보자 한다고 소리. 그래서 이제 다시 장춘에서 거꾸로 지금 또 이제 브로커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모가 브로커가 계속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 엿듣고 있죠. 듣고 있으니까 이 아가씨하고 좀 단둘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는가 저 사람이. 그래서 모르겠다. 국경에 와서는 2,000위안 3,000위안 하던데 한 3,000원 드린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또 여기 온 사람들은 7,000, 8,000 그래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저는 살면은 내 남편 돈이니까 그냥 돈이 없다고 딱 잡았더라고. 본전만 주라고 그랬어요. 고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내가 이제 보고 조카 보고서 좋으면 나는 무조건 따라 나서니까 사람은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전만 주면 되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좀 너무 했죠. 그래서 이제 고모가 그랬지. 우리 조카가 오면은 보여주고 좋다 하면은 이제 이래 하겠다고 소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을 8,000위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부모도 없고 혼자서 돈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다. 내년에 이제 딸칸이나 받아서리 주문을 주는데 4,000위안이 이상 하면 우리는 여자 못 데리고 간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딱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내가 뭐 얼마 쓰고 막 해가 막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 여자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 있겠다고 딱 버티고 안 나가고 있지 하니까 할 수 없어갖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지요. 그날 저녁에 신랑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구나. 자, 그래서 조선적인 남성분을 만나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중국에서 한 7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게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깊은 시골들에 이제 한족들만 사는 동네에 조선족이 한두 집이 가족이 있어갖고 그렇게 사는 집 자녀 2세, 3세들은 조선말을 잘 못해요. 조선 여자, 북한 여자를 얻었으니까 북한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중국말이 바라라라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거의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죠.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는 데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브로커들 그 남자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집이 타이였잖아요. 저를 데리러 오는 거는. 그 딸이 한국에 돈 벌러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가서 얼마 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는 걸 그때 벌써 알았어요. 돈 벌러도 간다 하니까. 예술학교 다니는 그 애 집에 있는데 한 아줌마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어봤죠. 한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니까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가 더 좋고 그리고 돈 벌러도 간다. 그리고 이렇게 국적만 가지면 너도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저를 어떻게 가게끔 도와면 주는가 하니까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돼 있고 이질돼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갈 수 있다고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해주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이쪽으로 넘겨보내주는 종교단체가 있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중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넘어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뭔가 누가 가는데 길을 알려줄게 아니면 너도 와라고 하는 분명한 소식통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계기. 동네에 이제 일단은 가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걸 항상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도 정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애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여성들은 결혼해서 산다 하면 벌써 애가 생기니까 어떤 기회가 생기려고 하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뭐 심양이라든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아갖고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네. 이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안 살고 애가 덜컥 생긴 거예요. 애가 크기 전에 빨리 한국 사람 만나서리 빨리 튀어야 되겠다 해갖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했죠. 아,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집에도 좀 내보내고 싶고 그렇다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농사짓 갖고 뭐 우리 신랑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이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일하러 가고 싶다 그거죠. 자꾸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났죠. 하루는. 네. 달아나서 신양에 나갔는데 이렇게 간판을 막 보고 들어갔는데 한국 식당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주방장이 숙모였어요. 우리 시집에. 네네. 잡혔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누구 색시 여기 와서 일하면 이거 안 되지.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뭐 일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보내줘서 내가 혼자서 너무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 된다고 바로 전화해서 또 채색 씨가 집에서 살림이면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런 데 나오는 거고 바로 잡혀갖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이 친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변에 다 해갖고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인 거예요. 거의 집성촌 수준이네. 네, 집성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히고 여기저기서 신고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아니까 우리 신랑은 또 이제 착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달아나겠다고 갔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구나. 그래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가 점점 불러오는데 정이 안 붙고 계속 이제 뭐 딴 데 생각이 가 있으니까 이 애를 없애야 되겠는데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없앨 수도 없고 시집 온 사람이 계속 이제 애를 떨어지라고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김치움에 들어갔는데 김치떡 엄청 크지요. 네, 높고 그다음에 크다란 돌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가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돌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김치가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김치를 잡아떼면 그 잎사귀 몇 개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거꾸로 엎대갖고 그걸 이제 큰 돌을 딱 드니까는 진짜 얘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태반이 절반이 딱 힘쓰면서 상처가 갔죠. 그러고는 이제 출혈이 한두 방울 보이더라고요. 변변치 못한 애로 이렇게 있었지요. 그런 걸 감추고서 계속 있다가 8개월 만에 도저히 못 견디고 태반이 다 상하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노는 애가 아니고 태반 안에서 이제 상해갖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나니까 출혈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그래갖고서 제가 뭐 완전히 뭐 다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애도 잘못한 폐혈증 올 뻔했네. 애는 뭐 그렇게 돼서 잘못된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출혈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변변치 못한 거예요. 이렇게 바늘 수천 개를 갖다가 머리를 막 찌르는 거 같고 무릎을 찌르는 거 같고 이제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싹 부는데 장작이 안으려고 나가니까 갑자기 무릎에 힘이 탁 풀면서 턱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 아빠가 이 야가 이게 애 잘못 낳고 그러더니 완전히 뭐 애 엄마까지 죽이겠다 싶어갖고서니 그때 그 집이 가난하고 뭐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봄날에 그 따익한 핸돈 다 해갖고 장춘병원에 가갖고 좋다는 약을 진맥제가 다 짓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이 애를 강제로 이렇게 떼갖고 내가 이 죄를 받는갑다 싶은 게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좋다는 거 다 헤매기고 뭐 이래갖고 조금 좋아지니까는 애가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딴 마음을 안 먹고 한 먹으니까 이제 달아날 기력도 없고 몸도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제 출산하게 된 거예요. 딱 낳는데 낳고서 이제 돌 되기 전인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항시 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할 일이 없고 농촌에는 뭐 편안하니까 그러는갑다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어째 저렇게 사람이 매가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내내 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새하게 오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애 아빠가 볼일을 봤는데 과일 주스를 갖다 딱 쏟아놓은 것처럼 그러더라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간이 그때 벌써 다 구도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간경변. 그러니까 애 아빠도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 병이 왔다 간이란 것도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망가진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예쁜 애가 태어났지 또 마누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만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병을 고치고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중국에는 또 약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깜캉 하면서 간이 막 살아서 막 티 나오고 막 이것만 먹으면 금방 날 것 같은 그런 약이 굉장히 비싼데 그걸 없는 살림에 막 그 사서 또 거기에다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조금만 먹으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지 말라고 못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지. 2석 달이면 낳는다는데 병원에 가보면 처음보다 간이 더 나빠져 있는 거예요. 수치도 2배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 또 의사가 그래요. 저 어디 진맥을 잘 보고 뭐 한약을 잘 짓는 데인데 거기 가서 해보라고. 거기 가면 백발백중으로 낳는다고. 거기 가서 또 해가서 맨날 아침 저녁
밥보다 약을 더 많이 쪼려서 맨날 나는 약을 쪼리고 있죠. 애가 그때 좋지가 예, 않은데. 어린데 석 달을 먹고 또 가면은 간이 더 나빠져 있네. 아유. 그러면 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간이 이쪽에는 조금 좋아졌는데 얘가 나빠지면 요걸 또 뭐 뭔가를 넣어가고 이쪽을 또 보강해 가서 사람이 점점 또 돌팔이들. 새까맣게 전부 돌팔이들. 애 아빠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애는 어리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 물으면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잡혀갈까 봐 그러면서 양꼬치 끼고 뭐 이러고 끼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아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도저히 이 가족을 살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일 마치고 막 오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신랑 친구 중에 결혼 중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하고도 이렇게 알선을 네. 해갖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또 연도 맺어주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죠. 아저씨 나를 한국에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누구 엄마를 갖다가 중국에 시집 보내면 내 맞아 죽는다고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한데 뭔 소리 하는가 그 소리. 우리 집은 어차피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 애 아빠가 저렇지. 내가 혼자 말도 안 통하는 게 알바 조금 해갖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가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 빚을 얼마 갚아주면 안 되겠는가 그 소리. 그런 사람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고 그 소리. 막 간절히 부탁해서 뭐 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뭐 무락지도 한번 잡아보는 것이죠. 들이대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저희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는 나보다도 이제 먼저 와갖고 애가 7살 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집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야 우리 집에 좀 와주라고. 응? 우리 손주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고로 죽었는데 애 엄마 와서 좀 위로를 좀 해주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막 주위에서 말려요. 애기 엄마가 제사집에 가면 애한테 안 좋다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 너무 가까운 친구고 북한에서 와갖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맡기고서 잠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애가 전기 고압선에 이제 붙어서 죽었는데 그 캉에다가 이렇게 애를 담요에다가 이렇게 눕혀놨더라고요. 딱 자는 것처럼 뽀얀 애가 그냥 누워있는데 애 엄마가 막 실신한 것처럼 그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집애가 이제 정미소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11월 달인가 다 도종을 해서 이제 벽개가 나오면은 벽개를 갖다 벽체에다가 이렇게 쌌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착착 밑에다 좀 넓게 깔고 그 위에다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려놨는데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7살 난 애가 그 계단처럼 돼 있으니까 착착착착 기어 올라가고 우리 고압선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전기가 이렇게 튀갖고 고압에 튀갖고 눈으로 빠졌는데 눈에 피가 이렇게 터지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울면서 그걸 그때 이제 그게 북한 사람이란 게 그게 신분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이 그래 살다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왜? 애가 죽었으니까 우리 애 너네가 잘못한 건 분명하잖아요. 애가 그렇게 올라가게끔 부주의하게 그렇게 쌓아놨으니까 애가 거기 올라갔으니까 와서 그러면 사과라도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애를 잃은 집에서 얼마나 분해요. 그걸 가서 이야기하고 따지니까 조용히 하라고 더 떠들면은 너네 그 며느리를 북한에 북송되게 꼬장하겠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들 그 손자를 이런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우리 며느리까지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처지라는 게 어디 가서 죽어도 개죽음인 거예요. 그냥 신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또 얼마 안 돼갖고 기저귀를 이제 바깥에다가 막 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옆에 집에 그때 그 나를 우리 남편을 소개해줬던 순이가 살고 있었는데 순이가 공안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침에 나가니까 공안들이 얘를 양손으로 양팔을 딱 끼고 잡고 뒤에서 공안이 한 3명이 따라오래 5명이죠. 그렇게 하고 애기는 자다가 일어났는지 뭐 옷 하나 실어래도 하나도 안 걸쳤어 애기가. 그때 뭐 2-3살 되는 걸음마 떼고 이런 나이인데 엄마 하면서 울면서 따라 나오다가 그러면 엄마가 돌아보고 뭐 일거시 오고 이래야 될 줄 알고 그런 것도 애가 그러면서 버덩버덩 막 발버둥 치는데 그냥 끌고 가니까 또 애가 일어나서 뛰다가는 그 작은 발로 따라가다가 또 맨발에 눈구덩이에 막 울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내가 케어해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또 이제 들어오겠구나. 어. 그래서 바로 애를 들쳐오고서는 예, 그 뒷집으로 빠져가고서는 그래서? 다른 집에 이제 조선족 집에 들어갔죠. 막 사시나무 좀 떨리는데 뭐 공안이 잡으러 온다면 바로 또 더 알고서 꼬알 것 같아갖고 말도 못하고서 놀러 왔다고서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전화를 했죠. 우리 신랑 보고 빨리 여기 떠야 되겠다고. 앞집에 옆집에 지금 순이가 잡혀갔다고. 그래서 남편이 빼돌려갖고 어디 이제 숨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때 이제 많이 잡혀갔어요. 그때 그 이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애도 잡혀가고 순이 잡혀가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애들도 몇 명 잡혀가고 그래서 여럿이 이제 잡혀갔거든요. 싹 다 쓸은 거예요. 그 여기서 동네를. 질문이 있는데 그 한 동네에 시집을 가서 들어가면 그 동네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그래도 내 혼자가 덜렁 있는 케이스는 없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부분 다 무슨 주변에 친구이셨는데 탈북민이었다고 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술학교 그 색시를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순이도 그렇고 그런 몇 명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하다가 또 이제 신랑이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북한 여자를 얻었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너무 외로워하고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누구 집에도 북한 여자가 있다더라 하니까 너무 내 색시가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북한 여자 있는 데 가면은 좀 덜 외롭고 슬프지 않겠는가. 서로가 위로가 되지. 데리고 와서 서로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갔을 때는 뭐 벌써 순이란 애가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4명, 5명에서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휩쓸고 다녔거든요. 왜 그렇게 살지? 잡힐까 하면서 신분도 없으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한국까지 왔습니까? 누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예. 그래서 이자 그 일을 계기로 네.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순이가 잡혀가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내 가정도 못 지키고 우리 집은 또 이제 애 아빠도 이러니까 내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또 신분도 없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어떻게 또 선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교회도 갔는데 그때까지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그 시집을 보내달라고 했지. 그 집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니 한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 가야지요. 어떻게 뭐 길이 있는가 하고 선이 있는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브로커가 있는데 한국에서 와갖고 북한 사람을 이제 한국에 데리고 간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나라를 몇 개를 거쳐 가는데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갈라는가 그러더라고. 아니 가야지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당장 이제 시간 내서리 저기 심양에 갈 수 있는 거고. 당장? 당장. 되지요. 바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겠다니까. 좋다 나쁘다 할 그런 새도 없이 그래 그러면 가봐라. 애 아빠도 그러는 거예요. 애는 본인이 잘 돌보고 있겠다고. 저도 이제 다 떼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애들한테 알렸어요. 야 한국 가자. 혼자 가기 좀 외로우니까 가지 않겠는가. 그래가 이제 그 해산예술학교 애들 다른 애들은 뭐그 저희끼리 만나 사기꾼 아닌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산 애는 이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양회를 갔어요. 가니까는 이제 한국 사람이 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박에 자리를 이렇게 거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저기 어디 해갖고 국경에 가갖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산애가 갑자기 거기에 오더니 겁이 나는 거예요. 가다가 잡히면 잡힐 수도 있고 뭐 어쩐다니. 왔다가 또 그날도 돌아갔다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애가 돌아가고 몇 명이 또 왔어요. 7명이 또 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개시를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은 뒤로 빠지고 그 조선족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갖고서 베트남 국경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베트남 국경에서 돈을 써서 그쪽 사람들을 해가 산을 넘기면은 베트남을 넘어서면은 그쪽에서 베트남 경찰이 또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그 한국 대사관 있는 근처에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베트남 국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묵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 막 가다가 이제 경찰하고 약속하는데 그쪽에 베트남 경찰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 어디 좀 허술한 이런 숙박소지요. 그런 데다가 이제 떨궈 두고 라면을 하루에 뭐 한 2개씩 먹으라고
자루에다 사주고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은 가버리고 하니까는 우리끼리 있는데 이 다른 나머지 7명은 연변에서 다 이게 친분 관계가 있고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고 나는 혼자서 왔는데 네. 또 올 때 내가 집에 굉장히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애 아빠가 계속 아프고 하니까 돈을 혹시라도 전화 집에다 걸 일 있으면 전화해야지 싶어서 돈을 중국돈 5위안을 딱 챙겨 5위안만 챙겨갖고 왔어요. 5원? 5원. 세상에. 5원 그것도 그냥 주머니 어디다 넣으면 잊어먹을까봐 그 비닐봉지에다 해갖고 이게 테이프로 신발 그 깔창을 딱 떼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왔거든요. 너무 가난하다 정말. 엄청 가난 그냥 몸뚱이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이제 연변에서 온 사람들은 집에 자산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미리 그냥 준비성 있게 뭐 2천, 3천 위안씩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혼자서 지금 이래 오고 그랬는데 다음날부터 이제 밥을 사 먹던가 해야 되는데 라면이 뭐 진짜 허접한 라면 그거 먹고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한데 자기네끼리 사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라면은 라면대로 먹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건 너무 돈 내놓으라는 거 이게 7명에서 똘똘 뭉쳐갖고 니밖에 그럴 게 없다고 소리.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네 물건.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돈을 잊어먹고. 나는 이게 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들어와서 돈 감출 데도 없고 내 몸밖에 없는데 수색에서 돈이 있으면 가지라고. 옷을 드시고 빤스 드시고 난리 난 거예요. 내 몸을 드시고.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소리. 맞아 죽지 않겠어. 그 남자가 또 하나 미국한 게 있었어. 그래서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 진짜 살다 별꼴을 다 겪는다 하면서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그 법은 알지. 근데 이제 막내 나보다 이제 나이 좀 많은 언니였는데 들어가더니 막 이게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렇게 그 앉아서 누는 데 있잖아요. 뚜껑이 이렇게 되고 그 옆으로 이제 구멍이 이렇게 깊은데 그 때가 덕지덕지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이제 돈이 이렇게 뭉치러 빠져가 있어. 그러니까 팬티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갖고 와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볼일을 보고 소리 했는데 그 빠진 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내가 훔쳤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똥 묻어가면서 그것도 꺼낸다고 생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똥에서 꺼내서 한 장 말리고 에이 그런 일들 사과했어요? 그래갖고서 조금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도 뭐 아니 내가 무슨 뭐 얘들하고 뭐 싸워서 7명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냥 뭐 얌전하게 있다가 그냥 목적이나 달성하면 되지.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순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또 이제 자기네끼리 사 먹으러 나갔는데 이렇게 나갈 때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경비원이 이제 외부 사람인 줄 알고 물어보거든요. 몇 호실에 왜 왔는가 이래 물어보는데 이 7명이 중국에서 10년씩 5년씩 살았더니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뽕해서 거기 지금 다 서갖고 들어오지 못하고 뽕해다 돌다가는 또 어디 갔다가는 또 들어오고 뭐 어찌 뭐 김새 보고 또 숨어 들어올까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갇혀 있으니까 나 기분도 없어서 그래 갇혀 있다가 근처에 한번 산책이나 할까 하고 나갔다가서 이렇게 오는데 아들이 우르륵 개구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 막 야 은혜야 니 배고프지? 밥은 먹어? 하면서 야 우리 지금 저거 딜에 한 번 해서 못 들어간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해갖고 들어갔거든요. 이야기하니까는 바로 들어가갖고서 그러더니 이제는 나를 대동해야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으니까 사준다고 우리 미안하다 그러면 그때야 미안하다 뭐 먹고 싶니? 내가 가서 뭐 사올게 하더니 뭐 이렇게 족발도 사오고 이래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친해졌죠. 한 주일이 되니까는 나타났어요. 이제 그 중간에 그 조선족 브로커가. 그래서 가자 해갖고 소리 국경 밑에까지 가갖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이제 돈 주고 샀는가 봐요. 네, 뭐를요? 그 메콩강이 강이 엄청 큰 강이 있어요. 네. 산을 몇 개 넘고 강을 건너는데 그게 장마철이라 강 물살이 굉장히 세고 또 물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 작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냥 꼴깍해서 안 되니까 키 큰 사람들이 손 잡고 이제 건너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넜어요, 강을? 그렇게 건넜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하나씩 우리에다 묶어갖고 자기한테 묶고 해갖고 끌고 갔다니까요. 끌려가다가 깊은 곳을 뭐 진짜 끌려가다가 하니까는 뭐 형편없죠. 탕물에 다 젖어갖고. 근데 이제 이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건너가갖고 이제 거기다 차 태워다 준다 그랬잖아요. 경찰이 차 태워다가 그 한국 대사관 근처에다 내려다 주면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부실부실해 보이고 자기가 제일 또리또리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말한 거예요. 근데 얘가 보기만 똑똑하지 기억력이 안 좋으네. 다 까먹었어요. 아유, 어떡해. 무슨 건물이라 했던가 뭐 어쨌던가 다 까먹어갖고 거기다 데려다 줬는데 건물을 못 찾아갖고 아유. 이게 옷도 다 젖고 흙탕물에 뭐 진짜 뭐 얼룩얼룩한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돌고 있으니까는 주변에 그 베트남 공안에 잡혔죠.
아, 베트남 예. 공화네요. 체포해갖고 줄줄줄줄 다 데리고서는 그 어떤 사무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무실에 데리고 가니까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간다 하면 그냥 죽는 걸 알잖아요. 맞아요. 무릎을 꿇고 막 싹싹싹싹 빌면서 막 바지 가랭이 잡고 우리 보내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는 일단은 너네 그래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 우리는 한국에 가려고 그랬다 하니까는 한국에도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본다고 너무 좋았죠. 그래 알아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북한 사람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4년도 8월이었어요. 7월 달에 400몇 명인가 비행기로 데리고 왔죠.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베트남에다가 뭐 되게 항의를 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한국 정부도 못 받겠다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며칠도 밥도 못 먹고 이렇다고 그러고 중국엔 죽어도 안 가겠다 하니까는 알았다 그러면서 일단 하룻밤을 이제 여기서 있어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다 가서 그 어떤 호텔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려가서 이제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밥을 먹고서 이제 우리가 티삭을 했죠. 야, 이제 김새보다가 우리 나가자 하고서 나갔는데 무상을 두고 다 앞뒤로 뭐 서 있더라고요. 벌써 그 사람들이 달아날까봐. 예, 그 호텔 입구를 내려다 보니까 벌써 입구에 그 요원들이 쫙 서가 있더라고요. 못 나가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중에 저희를 태우고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 아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를 잡아서 중국에다가 넘겨주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하니까 애들이 다 이제 너무 사심을 해갖고 막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총각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그 이제 차 뒤에 앉았는데 뒤에 스파나가 있더라고. 이렇게 쇠로 된 뭉치.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그 산길을 막 구비구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앞에 그 운전기사하고 이쪽에 그 경찰이었겠죠. 깔라고. 이래 하는데 막 제지를 했거든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뭐 까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 벼랑에서 뭐 차가 구르던지 뭐 변이 나니까 죽지 않으면 살면 우리가 또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그 언니들이 막 제지를 해가 갔는데 그 산 꼭대기 가니까 이렇게 변방대, 베트남 변방이죠. 중국하고 국경. 거기까지 딱 가더니 짐을 다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짐을 다 내리고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 돈을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다 넘기면은 북한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국경 근처까지 너네들을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몰래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살던 곳까지 가라 그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국경 이제 길을 이제 타갖고 산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너희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 중에 이제 돈을 얼마씩 내가고 짐에서 그래서 내니까는 한 사람을 이제 그 밀수를 다니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일행이 이제 8명이 막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까지 오니까는 이쪽으로 막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이 이거니까 그냥 가라고 본인은 중간에서 그냥 끝까지 안 데려다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을 다 터봐 올라서 이제 밤이 다 어두워졌는데 국경 근처까지 가니까는 그 앞에 그 철조망들 있잖아요. 쫙 돼 있고 전조등 위에 전등들이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국경 경비대들이 이제 순찰을 도는 거죠. 특히나 그거는 이제 개구멍이 이제 있더라고요. 장사꾼들만 몰래 이제 뭐 그냥 드나드는 구멍이죠. 그러니까 그쪽에다 대고 이렇게 비추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이제 모여 앉아갖고 숲속에 숨어서 이제 어쩌면 좋겠는가 하니까는 아 여기는 뭐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길이니까 더 단속이 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돌아서 다른 이런 그 국경 철조망 주변에 또 이제 구멍이 있는지 찾아보자 해갖고 밤에 뭐 우리가 길을 모르잖아요. 가다가 가다가 이제 막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찢어지고 얼굴이 찢기고 막 나무꾸러턱이 베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쫄룩쫄룩거리면서 다야 안 되겠다. 길도 모르는데 괜히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잡히면 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여서 해를 하는 거지. 어쩌면은 제일 위험한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어쩌면 저 사람들이 뭐 한 잠도 안 자고 밤새 저렇게 지키겠는가. 밤이 깊어지면은 잘 거라고. 분명히 이제 경계가 뜸해질 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건너가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풀숲에 이제 막 쑥대밭이 막 자라고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인적이 없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자 해서 몇 시간 지났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새벽 한 2시, 3시 되니까 정말 조용해지고 초소 앞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불이 딱딱딱딱
꺼지더라고. 들어가서 이제 자자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들이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그러는 거지요. 은혜야, 네가 먼저 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건너가면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쉽게 잡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발자국 소리를 죽여서 조용히 건너가서 한 사람이 먼저 저 초소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통과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하자. 그리고 은혜 네가 먼저 나가라. 너는 중국말도 조금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잡혀도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지요. 뭐 자신들이 무서워서 나보고 먼저 나가라 한다는데 나가 잡히면 뭐 돈으로 구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믿지도 못하지만 그때 딱 든 생각이 내도 천매를 맞으라 했다고. 어차피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관문인데 먼저 나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딱 일어나서 그러면 약속대로 우당탕탕 이렇게 이러시 나오지 말고 한 사람씩 이렇게 통과하자고 소리. 알겠다고 소리. 그래서 등 떠밀어서 내가 먼저 나가죠. 나가서 이제 살금살금 발길을 죽여갖고 초소를 딱 통과했어요. 거기서 한 뭐 20-30m 벗어났는데 얘들이 딱 지나가는 걸 보더니 한 사람씩 나오기로 했는데 와장탕탕 뛰어서 7명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초소가 순식간에 불이 다다닥 켜지면서 사람들이 나와보죠. 그래서 다 잡혀버렸어요. 잡혔는데 그때 이제 은혜 씨가요? 내만 안 잡히고 다 잡혔지. 그래서? 예. 그렇게 불이 켜지고 그런데 나는 앞으로 이제 그 애들이 누구야 하면서 소란해지면서 불이 켜지는 순간에 옆에 이제 밭이더라고요. 고추밭이 있어갖고 그 고추 그 한 7월달 8월달이니까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엎드려갖고서 이제 보복전질해서 거기 멀어지느라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탁 순간에 이제 불이 켜지는 순간에 넘어질 때 앞에서 얼찐 이렇게 전지를 쫙 비치더라고 나온 사람이. 나도 비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군인 하나가 마주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봤을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그 애들 딱 잡더니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명 갔다고 소리 못 받는 거니까 마주오는 사람이 나는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막 고추밭 쪽으로 이제 전지를 비치더라고요. 도와주려고 그랬나?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한 사람이 봤으니까 그거 마서 잡으려고 해서 분명히 뭐가 또 앞으로 지나갔다 그거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막 기어가다가 소리 멈춰갖고 얼굴이 이렇게 비치면 이게 다 땅이 꺼먹고 옷도 꺼먹고 그런데 이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웅크려서 바위처럼 하고서는 호박잎이 아니 고추로 대를 딱 꺾어가 얼굴에다가 하나 가리고 그러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비춰보더니 아마 안 보였는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렬 정도로 앞뒤로 이제 허위해갖고 소리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를 줄레줄레 다 잡혀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초소에 다 나와갖고 그 이제 국무요원들이 나와갖고 밤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추밭에 지금 숨어 있는데 어두울 때 빨리 튀어야 되는데 날이 푸른푸른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막 조마조마한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쫙 오더라고요. 오는데 막 눈으로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를 했죠. 나는 정말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죽을 고생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어도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다고. 사람이 너무 급하고 진짜 그러면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도와주시라고. 나는 이자 피덩이 같은 아기가 있다고 아들이 있는데 저 아기가 아빠도 아프니까 돌봐줄 형편도 못 되고 저 애가 불쌍하지 않는가 하고 소리.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나도 이렇게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 운명까지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비가 왔구나.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서 비가 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줄우줄.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한 2-3시간을 그렇게 딱 한 자세로 있었으니까 이게 마비 돼갖고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수복 영웅 있잖아요. 한치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한 3-4번을 넘어지니까 조금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레기 뭐 슝창 같은 데도 넘어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몸이 바로 서갖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뛰다가 보니까 뭐 밭에서 기다가 하니까 흙에 뭐 장난 없죠. 형편없죠. 근데 한 집에 그 기퉁이에 가니까 한 그 초소에서 좀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커다란 도라무통에다가 빗물을 받는 집이 있더라고요. 도라무통에 빗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막 벗어갖고 거기다 막 헹궈갖고 짜서 입고 머리도 대충 해갖고 그러고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 새벽이니까 자그마한 슈퍼가 문을 딱 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갖고 빨리 집에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내 수중에는 돈이 5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5원. 5위안. 5만 원이 아니라 5위안. 5원. 네,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돼. 네, 그거를 딱 발바닥에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서 발바닥에서 지금 신발장에서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내밀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하자고. 내가 저기 길림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게 돈 벌러 왔다가 나쁜 일을 당해서 그런다니까. 그 주인이 너무 놀래갖고. 길림성이 어디야? 장난이야. 길림성이 아니라 강시성. 그 이름까지 알았는데 이제 너무 오래돼가 이름을. 아, 언니 살던 데가? 내가 살던 데는 길림.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시장 반나가 있거나 그쪽에는 완전 예. 우루부치 그쪽 어딜 거란 말이야. 강서나 그렇죠. 뭐 그 맨날 짱수라 며칠 그랬나 우리가 그래. 맨날 며칠 지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는 곳이 놀라죠니. 그러니까 그 새벽에 막 쪼매한 여자가 막 새까맣게 해갖고 옷 다 젖어갖고 와서 그런 거 좀 하니까 놀래갖고 돈을 주면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 하니까 됐다고 해서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하라고 주고서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전화를 다 걸고 소리 돌아서니까 파출소에다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떡해. 경찰이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어떻게 무심했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상하지. 이게 말도 뭐 중국말을 한다고 하지만 억양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잡으러 와갖고 잡혔죠. 잡혀서리 조선 사람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초생 선마. 뭐가 배초생이야. 나는 아니다. 돈 벌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안 끈이 이 양들은 7명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소리. 나는 집에 신분증도 있고 이거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고 소리. 그러면서 내가 신분증 엄마를 불러줬거든요. 그때 신분증 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분증을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전화에다가 전화를 해보면 우리 남편이 받고 아이 뭐 내 마누라 맞다고. 그 사람 조선족 동네에서 살아서 조선말 잘 못한다. 그러니까 쓴다 하면서 그러더니 그러면 해가 뜨고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 차에다 태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했는데 그게 파출소에 이제 그날에 근무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뭐 말 몇 마디 시키고 그래갖고 나는 피곤하다고 밤새 고생해갖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자는 척했어요. 더 말을 시키면 북한 사람인 게 두통이 나더라. 그래서 조금 빨리 말해서 한 30분 있다가 코 고는 소리까지 냈죠. 혹시 피곤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담요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깨우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자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칼국수를 시켜갖고서 칠라해봐. 그랬더니 밥을 한 그릇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먹지 먹었죠. 말지, 왠지. 아니 먹었어요. 먹고서 좀 이따 이제 버스 오면 태워다 주겠다는데 밥 먹었으면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니 알아서 날이 밝았으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왔죠. 나와갖고 이제 공중전화 이번에는 가갖고 또 전화를 했죠. 빨리 데리고 오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데리고 오라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3일도 걸리는데 어떻게 가는가.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시동생이가 상해에서 가이드 했어요. 관광 가이드. 그게 더 가깝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비행기로 바로 1시간이면 거기 도착하니까 보내줄 테니까 그래 오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그 시동생이 데리러 오고 또 상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고 집으로 갔죠. 자, 여기서 같이 왔던 그 7명, 베트남까지 같이 갔다 거기서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아물아물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그때 온송에서 그게 아마 북한 뉴스 아는가 봐. 중국 사람들도 야 북한 온송에서 북한 사람들 몇 명을 사형했다더라. 온송에서 한 7명이가 몇 명이가 집단으로 사형했다더라.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럼 집단으로 사용했으면 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잡혀서 자기는 중국 공안에 넘겨졌으니까. 그냥 풀어줄 확률은 없잖아요. 거기서 잡히면. 절대 없죠. 중국 공안은 절대 없죠. 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일본으로 넘어가라고 했는데 그게 어쩌면 운명을 살린 거네. 아니 일본이 아니고 국경. 국경. 아니 먼저 일본으로 나보고 먼저 가라고. 일본으로 먼저 나가라고 첫 번째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서 단독으로 지금 일본 나온 게 그게 어쩌면 신의 한 수죠.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탈북민들이 대부분 되게 많이 급하고 덤벼요. 그런 정체불명의 긴박한 순간에도 조금 더 양보하고 끝까지 그 리더의 말을 따르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으면 아마 다 살았을 거예요.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누구 가자 하니까 한 명이 제대로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다 뛰어나지. 다 같이 뛴 거예요. 겁이 나고. 그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맞아. 그 룰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다 짜놨는데 차분한 사람이 있었고 절대 내가 간다음에 오라 간다음에 이렇게 오고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같이 막 우르르 한 명 거기서 한두 명이 뗐을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뛰니까 너무 급하니까 같이 뗐을 거예요. 맞아.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와서 뭐 합니까? 그러면 놀래갖고 이제 탈북을 단념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탈북하는 길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개슬이 살면서 내 신분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내 신분증이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까지 바꿔 끼우려면 또 6천 위안이라는 돈이 더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북경을 또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경에 나가죠. 나가니까 북경 역전 앞에 보면은 벼룩시장 같은 그런 신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북경에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알바를 구한다 그러고 아줌마 구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처에 또 인력 사무소 있고 일자리 구하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이렇게 한글로도 쓰고 중국말로도 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는 매일 이제 일당제로 이제 어디 설거지 한국 사람 집이죠, 되게 설거지를 하러도 보내고 뭐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몇 차례를 한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했어요, 한국집에.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는 저런 싱크대 밑에서 이제 먹다 남은 밥을 이제 얻어 먹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이제 국적도 없이 이제 다 이제 아줌마들이 여기저기서 왔는데 뭐 탈북민이 아니고 나는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거기에 있지만 땅값이 제일 싼 지하에 그 방 한 칸에 숨 막히고 공기도 안 좋은데 아줌마들이 딱 눕는 게 제자리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데 그게 한 달에 12위안인 거예요. 잠잘 자리만 사갖고서 그렇게 가서 일을 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들어와서 또 자는데 밤에는 또 이제 숙박검내를 해요. 탈북민이나 뭐 외국인이 들어왔는가 해가. 그런다고 하니까 맨날 긴장돼가 자지 못하니까 어느 날 한 주일째인가 일하고 소리 딱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하니까는 너무 이게 신경적으로 민감해지고 뭐 할 줄 알이 없나 봐요. 탈북민 잡으러 다니고. 낮에는 낮에대로 이제 뭐 이제 신분을 속이고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잘 때는 그 작은 방에 밀폐된 공간에 문을 꽉 닫고서 10명, 열 몇 명 이렇게 들어가자니까 산소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한 번은 내가 가위에 딱 눌렸는데 뭔가 이제 막 목을 조이고 막 하는데 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밀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애기도 있고 이런데 어쩐가 막 이러는데 이게 영혼이 싹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출해서 저기 영혼에서 이제 저런 높은 데 가서 있고 나는 그리고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비춰서 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조명을 비추듯이. 근데 그 누워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본인을 보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이러다가 질식돼서 죽는 거 아닌가. 몸도 너무 약하고 정신도 너무 예민하니까 깊은 잠도 못 자고 이러던 찰나에 어느 날 이제 점심에 일을 하고서 나왔는데 또 이제 비록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한국집에서 이제 아줌마를 찾는데 급여를 2,000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0위안이 굉장히 컸죠. 우리는 시골에서 1년 농사지도 2,000위안을 손에 집지를 못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어떤 데지? 그냥 뭐 다짜고짜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할 수 있는 거 몰라도 한다 그래야죠. 사기치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우리 집은 식구가 많다고. 그때 한국 유학생들 8명에다가 그다음에 그 집 식구 4식구 그렇게 해갖고 12명이더라고요. 그 식구들 이제 밥을 해먹이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놀래긴 놀랬지요.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실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분 더 이제 구하고 그러니까 중국말도 모르니까 중국 시장에 가서 이제 장 보는 것도 그렇고 자꾸 바가지 쓴다고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같이 일하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김치도 담고 같이 이제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돈을 진짜 뭐 2,000위안씩 이래 주니까 석 달이라니까 6,000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마련해갖고 바로 또 이제 거기서 왔죠. 집에. 그래서 사진을 바로 이제 며칠 내로 바꿔 끼우고 공안에다 줘가고 그러고서 여권을 사갖고 여행을 이제 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북경 비행장에 갔는데 사진을 바꿔서 끼운 그 여권이잖아요. 줬는데 두근거리지 않던가요? 굉장히 두근거리죠. 지금 심장이 뭐 지금 그러나 안 그런 것처럼 태연하게 웃고 있는데 심장은 안에서 막 벌렁벌렁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새로 찾는 거 봐요.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그 이제 공항국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표를 하고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 명이 쫙 서 있잖아요. 신분증을 딱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보고 비춰보고 하더니 옆에 사람한테 넘기더라고요. 어떻게? 머리 기고 그 사람도 한참 보더니 또 옆에다 넘기더라고. 3번, 4번 갔다 오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니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더니 신분증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는 지금 이제 곧 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잡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고 막 이러면 마음속으로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알을 봐서라도 좀 이렇게 통과시켜 주라고 했는데 조금 있더니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타고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통과했지? 별다른 게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호글사인데 그 사람이 사망 신고를 안 냈어요. 사진도 바꾸고 했는데 이게 물어봐요. 어디를 가는가 왜 가는가 했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이제 말에서 오느라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뭔가 짐작을 하고 자기네끼리 뭔가 이상하고 단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통과됐는가 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는데 오르고서 이제 한참 이제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방콕이죠. 방콕이죠, 태국의 수도. 태국의 수도 방콕에 거의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내리기 전에 뭐 또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 있죠. 영어로 된 거. 아니, 적을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한테 이걸 좀 적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쳐다보고 그걸 쳐다보고 하더니만 또 들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게 됐는데 아니 그거를 안 갖다 주네. 그래서 거기서 또 너무 이게 그거 다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지? 또 잡히면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뭐 그냥 그걸 좀 부자유후 한 건데. 적으려고 들고 갔다가 늦게 가져오는 건데 괜히 막 땀이 줄줄 나고도 후들후들 떨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밤 새벽 1시쯤에 내렸는데 이제는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간다고 뭐 적기는 했는데 이게 말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호텔에서 자전 뭐 날이 살 때까지 있다가 대사관에 가든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구 도움받을 사람 없는가 보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여권을 탁 여기다 꽂고서 씩씩하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좀 물어보자고 징언하니까 너도 중국 사람인가 나도 중국 사람이다. 여기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밤에 호텔을 가려고 하니까는 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호텔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니까 아 그런가 보면 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택시를 딱 태우더니 중국 돈을 이제 100위안을 이래 내놓으니까 아 잔돈이 없는가 돈이 없는가 달러가 없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또 고마운 사람이 달러를 100달러를 똑 주면서 이거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돈을 헤아려서 잔돈을 거스름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걸 바꾸니까. 그래서 내가 도로 주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나머지도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같은 중국 사람끼리 그냥 하라고 소리.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도서 중국 사람인데 외지에 와서 서로 도와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하고 소리. 그래 그 돈으로 가가 호텔에서 자고 밥 먹고 다음날 아침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여기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국 대사관에다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한국 대사관에 그 석이라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젊으신 분이. 북한 사람이라고 한국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하니까 어떻게 왔는가 고 관광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국에 가려고 왔다고 이제 가면은 나는 안 된다고 해서 잡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이 뭐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여럿 있었어요 하면서 위장 탈북자 중국 사람인데 북한 사람인 척 하고 소리 한국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년 안에 다 잡혀갖고 벌금도 물고 다 가는데 괜히 그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봐서 내가 중국 사람인가 아니 나는 조선 사람 맞다고 해서 북한 사람 맞다고 해서 막 그러니까 하도 그러더니 전 그러니까 보내주겠는데 그냥 북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냥 뽀록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내달라고 했죠. 아, 북한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또 이제 보호받는 그런 곳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신문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침마다 되면은 벼룩시장 비슷한 신문을 이제 배달해줘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래 보니까는 뉴스 뭐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탈북민을 반기지 않는다. 예,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범죄율도 높고 적응도 잘못하고 신문에 그런 게 났는데 그게 뭐 하루만 그런 게 나오면 되는데 다음 날에도 그 비슷한 게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게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한국 가는 게 맞는가. 그치. 예. 그러니까 나 괜히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살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 거를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그게 이해도 되더라고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냥 뭐 욕설을 마구 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서도 적응하기 힘들겠다는 것도 짐작이 되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또 외면받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더 비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다 전화를 했죠.
이런 신문을 보고 하니까 음. 대한민국에 안 가기로 결심했다고. 나는 다른 곳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갈 데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런가 고. 그때 또 다른 언니 한 분 네. 똑같이 저하고 그런 걸 접했으니까 네. 나도 미국에 가겠다. 한국에는 안 갈란다. 똑같은 동족끼리 그런 걸 당한다면 나는 더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그 언니는 이제 미국에 가겠다고 하고 나는 일본에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난민 수용소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진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꽁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라크, 중국, 많아요. 다른 버마, 나라. 네. 네, 자세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국적 사람들인데 정말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한 호실에 한 7-8명 들어갔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저기 가는데 많이 급하다 그러고 또 시간이 날 때는 그 말도 안 통하지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다 급하니까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곳에서 한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러다 어떻게 일본으로 들어갔습니까? 일본에 가려고 생각하고 일본 대사관에 전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북한 탈북민들이 가겠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살아 계셨고 또 현재 살아 있고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 사람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적응 문제로 그런 맞아. 거. 언니 아버지 그리고 네. 저기 큰아버지 다 일본에 계신데 그때까지 생존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가 두 분이 지금 일본에 계셨고 어머니 쪽으로도 다 일본에 계셨는데 네. 제가 뭐 주소를 가져온 것이 아니니까 맞아. 그냥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주소를 그냥 기억하고 네. 외웠는데 뭐 번지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게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이 돼도 확인이 안 되고 2달이 돼도 확인이 안 되고 뭐 이게 언제 확인된다는 그게 없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평생 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갈 수 없구나 싶어서 대사관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 때마침 또 대사관에서 석 달째 되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온 사람들은 이제 10일 날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일본에 가기로 한 거는 어찌 됐는가 그래서 사실은 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친척이 산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데 나는 확인될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시 가야 되겠다. 어린아이도 있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명단을 넣어서 같이 차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한국에 입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5년 3월 10일. 2005년 3월. 그러니까 18년 정도가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대한민국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저충우돌 정착하는 그 정착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게 탈 많게 멀리 삼국을 내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우리 은혜 언니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북한 아줌마 은혜 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많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오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